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요. 이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거고요. 혹시라도 수업을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있는 한글 폰트 설치라던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 DFT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수행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바그래프라는 것을 그릴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플롯 바라고 하시고요. X축, Y축을 주시는데 X축에 대해서 국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1분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tx가 저희가 보기 편한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레이블이 보이고 있고 범례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까요? xtx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것 각도를 0이라고 주고요. x 레이블을 없애고 싶다면 빈 문자열을 주시면 되고요. 범례를 표시하기 싫다면 false 라고 주시면 보이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X 레이블 그 다음에 ROT 폰트 사이즈라고 나와 있는데요. X텍스에 대해서 그리고 Y텍스에 대해서 폰트 크기가 약간 커져 있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좀 좁을 거고요. 각도 아까처럼 0도로 바꿔볼 거고 X 레이블을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DF에 플롯 바라고 하고요. X축에 대해서 국가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4개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0도로 회전시키고 폰트 사이즈를 약간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보면 여기 글자가 약간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범례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막대들하고 겹쳐 있어서 보기가 좀 좋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 Y축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가 모든 컬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Y를 한번 생략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략을 했을 때 모든 사용 가능한 컬럼들이 사용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FT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국가라고 해서 컬럼스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인덱스의 이름도 준 것이네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이름 분기, 컬럼스에 대한 이름 국가가 들어간 것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범례가 막대들하고 겹치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Y 리미테이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를 보니까 Y축을 대한민국부터 호주까지 주고 X축을 분기로 주었어요. 여기 분기,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부터 호주. 그럼 DFT를 사용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DF에 t.plot
바 하고요. X축을 분기로 준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인덱스라는 것을 바로 X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Y에 대해서만 대한민국부터 호주까지 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Y 리미테이션 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50부터 100 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럼 민값 50, 맥스값 100 이렇게 튜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X 레이블 없애는 거, 크기 좀 조절하는 것을 넣어주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ROT는 0, 폰트 사이즈를 조금 크게 주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을 없애는 것을 넣어 볼게요. 순서는 우리들이 키워드로 지금 아규먼트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난 조금 더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키워서 아예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범례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또 막 붙으니까는 보기 안 좋죠. 그러면 우리 PLT에서 범례에 대해서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 해가지고 어퍼 레프트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퍼의 레프트 쪽에 와서 보기 한결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택디드 바라는 것을 그려볼 텐데요. 스택디드 바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그룹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국, 중국, 호주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반면에 스택디드 바라는 것은 이렇게 쌓여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가별로.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려볼게요. DFT에 플롯 바라고 해서 Y는 똑같이 대한민국부터 호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없고 로테이션 0 주고 폰트 사이즈 14 주고 그 다음에 Y 리미테이션 해가지고 0부터 600이죠. 0부터 600 쌓였으니까요. 숫자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택디드는 true 주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옮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PLT에 리젠드 라고 해가지고 로케이션을 upper left로 주어보죠. 그리고 만약에 가장 좋은 위치를 자동으로 선정하도록 한다면 best라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플롯인데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비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DFT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리즈인데 S로 저장을 했고요. 시리즈를 사용해서 파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리즈의 플롯의 파이. 자,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면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크기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그 비율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오토 필세티 퍼센트 해놓고 퍼센트 기호 줘서 서식을 줄 건데 소수점 아래 2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나오는 것은 Y 레이블인데 Y 레이블을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그래도 저게 얼마나 차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가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타이틀 한번 써볼까요? 대한민국 분기별 판매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제목이 붙어서 보다 보기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타이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폰트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고 싶으시면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타이틀이 있었죠. 그 타이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만의 그 플롯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플롯이죠. PLT에 다른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 보도록 해서 동일한 것을 그려보려고요. 자, df t에 플롯 파이라고 한 다음에 y를 대한민국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가 너무 작죠? 폰트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백분율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Y 레이블 지우는 거, 요거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려봤어요. 여기 1, 2, 3, 4분기가 나와서 별로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범위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줄 바꿈을 좀 해볼까요? 너무 옆으로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범례가 지워질 거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plt 타이틀 레이아웃 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보여지는 그래프가 조금 더 꽉 차고 보기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봤고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에서는 데이터를 붓꽃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붓꽃에 대해서 정보를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품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품종이 3가지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세팔 랭스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자, 아이리스라는 것에 플롯 하시고 히스트 하신 다음에 y를 지정하는 거예요. 세팔 랭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빈이라고 하죠. 이 구간이 10개로 나뉘어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빈은 빈스라는 것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히 나누어서 간격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구간을.
자,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 이런 거 나 보기 싫어요 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C본을 이용해서 범주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개 범주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이렇게 다 그리는 거 말고 범주별로도 그려보면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은 C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플롯이라는 것을 그리시는데 데이터를 아이리스로 주셔야 되고요. X를 세팔 랭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범주별로라고 했잖아요. 그 범주를 주는 것은 휴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품종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B는 똑같이 50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겹쳐져서 보이는데 얘가 지금 약간 투명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알파 값을 1, 이게 크게 준 것인데요. 이러면 흐릿하게 표시되지 않고 자기의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작아질수록 흐린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굉장히 흐리죠. 0.1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는 값으로 0.5 정도 준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것들은 겹쳐진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주별로 봤을 때 세토사는 이렇게 작은 쪽에, 버시칼라는 중간,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품종별로 어떠한 붓꽃인지를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느낌이 없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한 번에 이렇게 컬럼별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서브 플롯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이리스의 플롯 히스트라고 해서 B는 50개로 줄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레이아웃을 2,2로 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로츠 이퀄 true로 하면 돼요.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를 X가 지금 더 넓잖아요. 그래서 8,4 이렇게 2배 차이 나게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플로 묶어 주셔야죠.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개를 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고요. 이렇게 세팔 랭스부터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까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휴까지도 다 나눠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본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 플롯 볼 텐데요. 박스 플롯 마찬가지로 붓꽃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붓꽃 데이터에서 각각의 세팔 랭스부터 페탈 위스까지 모두 다 내가 컬럼, 변수별로 박스 플롯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이리스, 플롯, 박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플롯, 그리드, 트루 이런 식으로 줘봤고요. 이렇게 지금 주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각각의 컬럼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포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팔 위스 같은 경우는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라고 한다면 아이리스, 플롯, 이번에는 카인드 해가지고 박스 줘볼까요? 그리고 서브 플로츠를 true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피겨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컬럼별로 나누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은 아까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타이트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고, 비교가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얘는 더 4.5에서 8이고 얘는 2에서 4.5다 라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보려면은 이게 편하고요. 그래서 둘 다 그려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